자, 여러분한테 숙제만 내주고 선생님이 놀 수는 없어가지고 선생님 풀이 영상을 좀 올리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틀린 것만 봐도 좋고 아니면 모르는 것만 봐도 좋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좀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 문항을 다 풀어주고 밑에다 이제 북마크 기능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도 하니까 여러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뭐 그냥 워낙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당연히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합과 곱과 그리고 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이 뭐 세제곱의 합이라든가 제곱의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얘네들은 뭐 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적당히 몇 개만 알려줄 텐데 지금처럼 이제 얘네들 중에 다 알려준 게 아니고 이제 합이랑 세제곱의 합 이런 애들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걸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요 구하라고 하는 식을 좀 변형을 해두면은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요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xy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식을 가지고 걔네들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세제곱의 합 공식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하기 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대입하면 3은 1 마이너스 3xy 여기서 xy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답은 1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선생님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냥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변형을 하면 되지. 변형을 하면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는 이유는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에다가 다 2배를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2배 하고 2분의 1 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얘를 알려줬고 문제에서 얘도 알려줬으니까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b-c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b-c를 계산을 할 때는 얘가 2고 얘가 3인 거 얘네들이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은 c-b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대입하면 2분의 1에 4 플러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7이죠 답이.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일단은 여기 요 정도만 얘기할게. 자, 그리고 이제 3번인데 3번은 이제 개수의 합과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그 식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모든 개수의 총합, 모든 개수의 합을 나타내겠지. 1 대입하면은 여기서 이제 x가 다 1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쭉 가서 a6까지가 나오고 실제로 내가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짝수 번째 항이나 짝수나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홀수를 물어볼 때도 있을 거고. 홀수를 물어보거나 짝수를 물어보거나 할 때는 마이너스 1까지 대입을 좀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요거는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홀짝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부호 반대인 거에 합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제 홀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쭉쭉쭉 가서 플러스 a0 a6 요거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대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짝수 번짝만 남겠죠. 더하면 요거 홀수 번째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2배의 a0부터 a6까지 더한 거 요게 마이너스 28이라서 답이
6분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홀수 번째나 짝수 번째일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식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부가 설명 몇 개만 더 하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때도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식 정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x에다 1을 대입해도 개수의 총합이 나오지가 않고 이랬을 땐 좀만 생각을 하면은 x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이제 1이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왜냐면 x에다 4 대입하면 얘가 1로 바뀌고 얘가 1로 바뀌고.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 이제 규칙성이 있게 뽑아온 거잖아. 규칙성이 있는 항의 합인데 규칙성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어보는 게 뭐 A1 더하기 뭐 A4 더하기 A7 이건 규칙성이 있어 보이지. 뭐 A8 뭐 이런 걸 구하시오. 이런 거는 전혀 규칙성이 없지. 이렇게 규칙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그냥 직접 구하라는 거야. 얘하고 얘를 직접 개수를 찾아봐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에 익숙해지지 말고 여기서 너네들은 이런 걸 물어봐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A4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x 4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의미가.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4제곱의 개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것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하면 좀 풀이가 길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어쨌든 4제곱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여기서 4제곱의 개수를 직접 찾아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자, 3번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지?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 플러스 5로 나눴으니까 px를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는 p2라고 쓰면 되는 거고 미안 p의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지? 똑같이 q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q의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거를 각각 2하고 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얘가 이거 6이고 그럼 이제 이 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x 대신에 그러니까 3p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q의 마이너스 5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고 계산하면은 6 플러스 12니까 18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은 이제 인수 정리에 관련된 얘기죠. 인수 정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수 하나를 알려준 거지, 그지? 인수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고 1, 1 이런 거 항상 조심해. x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0이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가서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오거든. 실전에서는 너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제 1 대입하시면은 1, 1, 1, 2, 2, 2,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 거지. 자, 그리고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잘 못하는데 또 이 모양을 보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얘를 쓴 거지. 인수분해가 요걸 보고 x-1이고 여기를 보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가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고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는 4가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은 정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자주 까먹거든 너네가 이제 또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는 그냥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차수가 낮은 애가 지금 뭐냐면 A는 3차고 B도 3차인데 C는 2차거든. 그래서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C제곱으로 정리를 하면은 C제곱 붙은 게 B하고 마이너스 A니까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 남은 항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를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항이 몇 개냐면은 항이 4개가 되잖니. 자, 항이 4개가 되는데 항 4개짜리 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2개, 4개니까 2개, 2개를 묶거나 아니면 3개, 1개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것도 많이 까먹거든.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2개, 2개 혹은 3개, 1개로 묶어보면 되는데, 3개, 1개일 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아마 잘 모를 거야. 3개, 1개일 때는 요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차 공식을 유도하는 꼴로 변형이 될 거고, 근데 보통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2개, 2개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항이 4개가 나왔으니까 2개씩 묶어보면 되는데, 2개씩 묶으면 이제 무조건 공통인수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앞에 2개 그냥 묶으면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a 플러스 b가 되고, 그죠? 그러면 공통인수 a 플러스 b가 드러나니까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지? 요 부분이. 그럼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은 b 마이너스 a의 c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공통인수인 거지. 그래서 걔로 끌어내면은 부호 조심하고 b 마이너스 a로 끌어내면은 c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따라서 b는 a거나 또는 c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거나,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c가 a 플러스 b이거나 이거지. 근데 어떤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하고 b가 a여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b는 a인 2등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6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7번까지 그냥 빠르게 하면은, 7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런 문제에서 너네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자, 얘를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이게 보세요. 이게 몇 차까지 나올 거냐면 9승의 제곱이니까 18차까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a18에 x에 18승 이렇게 해놓고 너네한테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이제 a0 더하기 뭐 a2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네가 당황하기 시작하거든. 왜냐면은 그동안 물어보던 게 뭐 짝수번장이나 홀수번장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를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a2니까 그냥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그래서 만약 a0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같은 경우는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어쨌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왜냐면 x 여기 이 다음부터는 4x 세제곱 이렇게 흘러갈 텐데, 세제곱부터는 얘를 가지고 2차를 만들 수가 없지, 그지? 이 2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너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식을 얘라고 보면 되지.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이거의 제곱. 자, 요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몇 번이었지? 3번에서 얘기하려다가 만 건데, 여기서 이제 x제곱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방법을 잘 모르거든? 그냥 막 하지 말고, 지금 이게 원리는,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럼 곱해서 요 2차항이 나오려면은, 자,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2차를 선택하고 여기서 상수를 선택해도 요 2차 항이 만들어지고, 그지? 여기서 1차를 선택하고 여기서 1차를 선택을 해도 2차 항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리고 상수항을 선택하고 똑같이 여기서 2차 항을 선택해도 2차 항이 만들어질 거고, 자,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한 게 이제 실제 2차 항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자, 여기서의 2차 항의 개수는 3이고 여기서 상수항이 1이니까 요거는 3 곱하기 1 해서 3이고, 자, 여기 1차 1차를 보면은 여기 2고 2니까 이게 4가 되고, 상수 2차를 보면은 1, 3이니까 이게 3이 되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2차항의 개수는 10이 된다.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8번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일단 이 나머지 정리에 관련돼서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냐면 2차로 나누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제 2차로 나눌 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이제 좀 다 달라. 2차로 나누는 경우가 이 2차식이 어떤 2차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2차로 나눌 때는 그냥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지금처럼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거든. 인수분해가 가능한 패턴이 있고 2차식이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생길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2차식을 어떻게 줄 거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줄 거야. 이 2차식에 대해서 줄 거야. 혹시 이 2차식을 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친구들은 지금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왜 이런 2차식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에 대해서 문제를 준 거고, 이랬을 때는 나머지를 구체화한다가 답이야. 나머지가 몇 차가 되냐면 2차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1차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 자 요렇게 구체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검산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눌 때는,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네, fx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몫은 이제 qx라고 보통 쓰고, 나머지 여기를 ax 플러스 b로 구체화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식 2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식 2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식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지. 양변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5하고 1. 얘네들을 대입하는 이유는 얘네들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1 대입해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에다가 1 대입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f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1 대입하면은 f의 3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문제에서 맨 처음에 준 거죠. 여기서 자 요 식에서 fx 마이너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이 x제곱 마이너스 9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x는 3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 결국은 f3이 4라는 거고 f의 마이너스 3도 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4가 되고 요것도 이제 4가 된다라는 거니까 두 식을 더하면 b는 2b가 4니까 b는 4가 되고, b는 4를 대입하면 a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rx였잖아, 나머지. 그러니까 rx는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10을 대입해도 여전히 그냥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자 9번도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얘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바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실수화가 맞는데 내신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자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으시는 게 맞아요. 얘는 i야. 그러면은 자 요 정도는 암기 기본이야. 1-i분의 1 플러스 i, 이 친구는 이제 i고, 1 플러스 i분의 1-i가 마이너스 i라는 거,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라고 하는 게 얘가 i이기 때문에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 실수화를 시켜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의 2018이고, 자 이 i라는 친구는 주기가 이제 4인 복소수거든. 주기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건데, 주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4인 것의 특징은 4개씩 묶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 이게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4개씩 묶어서 0이 되려면은 요 2018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거든. 그러면은
요 앞에서부터 묶어 나가면 딱 두 개가 남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면 앞에 두 개가 남겠지. 얘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만큼만 보는 거야. 1을 생략하고. 그래서 요게 무조건 살아남을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얘는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i가 되는 거지. 자, 얘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b는 1, a는 0 이렇게 되니까 답이 1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이런 거 이제 복소수의 간접 조건인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z제곱이 이렇게 음의 실수다, 혹은 z제곱이 음수다, 혹은 이렇게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자, 이런 표현은 이제 뭐가 되냐면 z가 순허수이다.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z가 순허수라는 말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순허수라는 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z가 뭐 3i면 z바가 마이너스 3i. 자, 요런 게 이제 순허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하면 0이죠. 그래서 간접 조건을 줄 때 z 더하기 z바가 0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z는 마이너스 z바다. 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z가 순허수라는 간접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z를 정리를 하면은 x-3 플러스 x-2의 i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순환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3이 되면 된다. 근데 요것만 체크하면 안 되고, 원래 이 문제는 당연히 요것만 체크해도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제 원리를, 그러니까 z가 a 플러스 bi 형태로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z가 순허수가 되려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거기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정말 이제 여러분 이제 1학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간 범위에도 나올 거고 기말 범위에도 등장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중간 범위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면은 선생님이 한 두세 시간은 떠들어야 돼, 제대로 하려면.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요건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요걸 풀고 나면은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무조건 허근이 나오긴 할 건데, 얘를 풀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지금 요게 문제 되게 지금 쉬운 상황인 거고,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그냥 요 말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오메가라는 애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자, 그냥 너네한테 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던져줄 때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계속 훈련을 시키겠지만, 얘를 보면은 이제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그냥 얘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그래서 얘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도 당연히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기 때문에 또 한 근은 오메가가 바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켤레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허근 두 개를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러면 이제 니네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이 오메가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제곱이 1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얘를 보고 아까 전에 i 4제곱이 1이었잖아. 요런 게 이제 주기가 4인 건데, 이런 친구는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6개씩 묶으면 사라집니다. 자, 요런 성질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 요 오메가를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데, 그럼 오메가 제곱을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이제 똑같은 원리로 오메가 바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언제 이렇게 사용하냐면 차수를, 자 보세요, 2차를, 얘는 1차지, 차수를 줄이고 싶을 때, 자 그랬을 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이죠. 두근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1분의 두근의 합은 1이지. 1.
그다음 더하기 뒤에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통분을 해볼게. 통분하면 1 빼기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바 이거분의 1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빼기 오메가. 그럼 1 더하기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까지 하면은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1이네. 그럼 요거 없어지고 2네요 답이. 그죠? 자 12번 요것도 이제 켤레근에 관련된 얘기인데 두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A를 잘못 봤으니까 두근의 곱은 얘가 이제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은 똑바로 본 거겠지. 그래서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두근의 곱은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는데 얘면 켤레복소수의 곱이라는 거는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 Z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 그러면 Z 더하기 Z반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2A가 될 거고 왜냐면 Z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그 Z 곱하기 Z바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합창공식을 쓰면. 그래서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요것도 내신이기 때문에 너네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합은 실수부의 2배 켤레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B는 얘만 보고 찾을 수 있는데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렇게 찾는 거지. 1 더하기 4 해서 B는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랬더니 이게 근이 됐다. 그럼 두근의 합을 똑바로 본 거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직접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게 이제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알파 베타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라 그러는 거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6 곱하기 5 그러면 22가 답이겠지. 그지? 자 13번이 정말 이제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그래프 그러니까 얘네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이차 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이 두 교점의 x 좌표 이 말하고 이제 100% 같은 말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말하고 100% 이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인지 이제 주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얘네 둘이 연립한 이거는 이거라는 요 방정식의 결국은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를 써서 답이 5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은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하고 100% 동의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4번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게 2a 플러스 b거든. 이런 걸 이제 이변수 함수라 그래. 이변수. 이런 변수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거든. 이변수를 만나면 무조건 얘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수를 줄여야 해요. 그래서 그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관계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 p가 얘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 b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a 플러스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b가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고 자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자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셔야 돼. 근데 또 하나 이제 무조건 이제 꼭 메모를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변수도 줄이는데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누구의 범위냐면
변수가 이제 a가 됐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범위를 찾을 때는 a의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자, 그럼 a가 뭐냐면 요 점 P의 x좌표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까지 여기까지 움직인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C의 x좌표는 얼마냐면 결국 얘하고 x축과의 교점이니까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여기 5가 나올 겁니다. x가. 그러니까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a는 x좌표잖아. 그러니까 x좌표는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니까 결국 a는 0에서부터 5까지. 자,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다룰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될 텐데 2차 함수가 다룰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있으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 핵심은 완전 제곱식이 맞는데 고등학교 때 2차 함수 핵심은 그게 아니고 2차 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밑에 문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함수를 생각을 하면 너네가 꼭지점의 x좌표가 자, 요거라는 것 정도는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요 2차 함수를 그릴 때 그리고 x축하고 y축을 그릴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면 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면은 여기 x좌표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0에서부터 5까지를 보는 거잖아. 그럼 0은 어디 있을까? 여기쯤 있어. 그러면 대칭성이라는 게 이거야. 지금 요만큼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간격이. 그럼 요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x좌표는 이제 4가 되겠지. 가운데 2가 되는 거고. 자, 요런 대칭성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5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그럼 5는 당연히 어디 있냐면 여기가 x는 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를 보는데 언제 최대냐면 아이고 여기 a가 5일 때 이제 최대값을 갖고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이게 x가 아니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가 5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a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하면 최대는 25 마이너스 20 더하기 5가 되니까 10이고, 자, 최소는 15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좀 많이 몰랐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꼭지점까지 내가 x좌표를 구해보면은 여기 2분의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의 핵심은 이 주어진 말을 해석을 하는 걸 배우는 건데, 자,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생기고, 내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교점이라는 말은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건 방정식을 세웠을 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두 실근을. 근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얘가 이제 x는 0이라는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정리하면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에는 이제 b가 양수냐 물어봤는데 이 b가 뭐냐면은 b의 의미는 y절편이에요. 그잖아.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x축의 위치는 지금 알려줬거든.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근데 y축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몰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y절편 양수겠지만 y축 이렇게 있으면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절편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y절편을 그냥 양수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은 x의 범위가 이제 0에서 a일 때, 자, 정확하게 이제 대칭성을 또 이용을 하는 거거든. 0이 어디 있을 거냐면은 뭐 어디 있을지는 그건 몰라요. 그랬을 때는 x축을 좀 이렇게 치워버리면 돼. 0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칭인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좌표하고 이 좌표의 딱
중점이 2분의 a라는 말하고 같고, 중점이 2분의 a라는 거는 중점을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이 0과 a의 평균이 2분의 a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점이 2분의 a라는 말은 이 두 좌표의 합이 a다라는 말하고 100%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점 얘기, 합 얘기 많이 할 거거든. 이 대칭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이제 합이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2분의 a에 대해서 0하고 a는 이제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최소값은 b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래프는 지금 0에서부터 b까지니까 자, 여기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최소값은 0일 때나 a일 때는 똑같이 그때 얼마냐면은 y값이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b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너네가 보기만 맞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기역, 니은, 디귿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나처럼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렇고. 자,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걸 가지고 여기 잘라내가지고, 여기 내 귀퉁을 잘라내가지고, 뭐 이런 상자를 만든다라는 거지.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그지? 그러면 요 높이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라고 치면은 요게 x고 요것도 x니까 요만큼은 16-2x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라고 치면은 여기도 x고 여기도 x라서 두 개 잘라내면 20-2x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요게 16-2x고 요게 20-2x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곱하기 20-2x 곱하기 16-2x, 이게 이제 384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x에 10-x 2로 뽑아내면 8-x, 그럼 2 곱하기 2 4로 앞으로 빠지고 384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전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절대로 전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보이네. 전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지 이제. 아무튼 이제 이게 384가 되고, 여기 4로 약분하고 나면 이게 96이거든. 그러니까 x에 10-x에 8-x, 이게 96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을 얘네가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건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이걸 전개해가지고, 만약에 봐봐,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80, 이거에 80x 마이너스 96이 0이거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96이 0이라는 요 무식하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2부터 막 대입을 해볼 텐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좀 찍는 거예요. 찍는다는 게 뭐냐면 96이라는 게 결국 이거거든. 일단 12 곱하기 8이잖아 얘가. 그지? 그 정도 좀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x가 12잖아? 12 넣으면은 12 곱하기 2 곱하기 잘 봐봐, 4니까 딱 96이 되지, x가 12일 때. 근데 물론 이제 잘 보면 x가 12가 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16-2x는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최소한 16-2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는 불가능하고, 근데 대신에 이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요 세 숫자가 요 방정식 근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만약 x가 2면은 또 성립하거든. 실제로 확인해보면 너네가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x는 2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또 하나의 x는 얼마가 있어? 당연히 4겠지. 4 집어넣어봐, 니네가 직접. 그러면 두 개를 찾았지, 그지? 그러면 그냥 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 풀고 있지 말고. 물론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좀 이런 유두리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7번도 여러분이 많이 못 풀었던데, 문제를 보면 그냥 이거거든. 자, 이차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 B라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 자 봐봐, 요 사이에 어딘가에 1,2가 존재한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요 A의 X좌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요 알파하고 베타는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거든. 실근. 근데 이게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거든. 자,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 알파 베타 사이에 자, 이게 1이지. x는 1. x는 1이 존재하면 돼.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알파 베타라는 게 근이니까 두 근 사이에 x는 1이 있으면 돼. 어떤 방정식에? 이 방정식에.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좀 더 이제 다듬으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0. 자, 이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x는 1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의 분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의 분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함축판 세 가지를 따진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물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맞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가 맞아. 그래프. 그럼 보면은 자, 이 방정식에 이제 두 근 사이에 x는 1이 있으면 된다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자, 요 두 근 사이에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면 되고, 자, 이렇게 모모 사이에 모모가 있을 때 이랬을 때는 여러분 그냥 1에서의 함수값만 따지시면 됩니다. 함수값.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고 놓으면 그냥 f1을 생각을 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음수라는 거지. 여기 x축이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1 빼기 a 빼기 1 플러스 2가 음수라는 거고,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지.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좀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말 범위가 될 텐데, 일단은 여러분 이 방정식을 푸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주제가 되는 건데, 이 방정식을 푸셔야 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기준이 뭐냐면 문자를 없애면 돼요. 문자. 요게 사라지려면 뭘 대입하면 이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가 있냐면 3을 대입해야 사라지는 거지. 3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요게 3k가 되고, 그래서 문자를 없애는 거를 집중을 하면 되고, 실제로 3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3 대입하면 되고,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x-1에 x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항상 함정을 펼 거거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제 좀만 익숙해지면 누구만 보냐면 얘만 봐. 근데 지금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3차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셔야 해. 전체적으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일단 x는 1과 x제곱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 두 개로 나뉘는데, 이미 1이라는 근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져도 1이 지금 몇 개 생기니? 1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니까 두 개의 근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x는 1을 근으로 가져도 되기 때문에 1 대입해서 1 플러스 k가 0이 되는 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그냥 요 x제곱 플러스 k는 0이 단독적으로 중근을 가져도 되고. 자, 그럼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려면은 뭐 그냥 판별식 쓰자. 판별식 쓰면은 1 마이너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x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0일 때만 가능하지. 요게 지금 당연히 중근을 가지려면. 그래서 k로 가능한 거는 아이고 선생님 미안하다.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3이에요. 이게 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9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k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9하고 0 해서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9번은 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이제 오직 한 쌍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좀 정리를 해주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게 1차, 2차 연립할 때도 있고, 바로 밑에 문제에서 나오는데 2차, 2차 이렇게 연립할 수도 있어요. 그죠? 1차, 2차 연립할 때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2차, 2차는 조금 이제 밑에 문제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1차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x는 2y 플러스 3이니까 얘를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2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a고, 자 정리하면 5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요 2차 방정식이.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36 마이너스 5의 9 마이너스 a, 얘가 0이 되는 거고, 정리하고 나면 a가 이제 5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2차 연립할 텐데, 2차 연립할 때는 크게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수분해가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은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1차식에 발견이 되거든. 그 1차식을 다시 2차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상수항을 없앨 수 있을 때가 있고 2차항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을 없앨 수 있으면 상수항을 없애면 되고, 2차항을 없앨 수 있으면 2차항을 없애면 되는데, 이렇게 소거를 하고 나면 다시 요 상황으로 돌아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다시 요로 가고 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큰 그림만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차식을 살펴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x-2y에 x 플러스 y 이렇게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 거야. x는 2y일 때랑 x가 마이너스 y일 때로. 자 x가 2y일 때는 2y를 이제 대입을 하고 나면은, 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9y 제곱이 9 이렇게 정리가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온 근은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2일 때 y가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온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대입을 하고 나면은 3y 제곱이 9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반대로, 부호가 반대로. 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복부동순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가 그때 루트 3인 거고, y가 루트 3이, x가 루트 3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x하고 y의 곱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곱이 2 나오고 여기서 곱이 2 나오고 요거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2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 숙제한 걸 내가 다 봤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하더라고. 연조롭제법을 쓰는 건데, 그냥 원리는 뭐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쓰면은 요꼴로 이제 변형이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3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을 가지고 하는 거지. 3, 1, 3,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하면은 요게 1인데, 요게 이제 맨 끝에 있는 d가 되는 거고, 요거 3으로 하면은 3, 1, 3, 3, 9, 7 되는데, 요게 그 다음 c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3, 1, 3, 9 이렇게 되는데,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식을 다시 쓰면은 x-3의 세제곱 플러스 b가 9니까 9의 x-3의 제곱 플러스 7의 x-3 플러스 a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3.1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계산을 여러분한테 맡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22번이지. 일단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요 a의 넓이가 이렇게 된대. a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 그러면은 요 가로 하나의 길이가 이제 얘하고 이 1차하고, 여기 1차겠지? 1차하고 곱해서 요 3차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결국은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결국 2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질 때는 조립제법을 썼을 때, 자, 마이너스 2 놓고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몇이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2차식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거고, 그리고 하나를 더 인수로 갖겠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실제로 0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여기서 a가 4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요 친구가 x 플러스 b인 거지.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4가 나왔으니까 요 넓이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는데, 실제로 인수분해 하면은 미안해,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제 여기 x 플러스 4가 나와야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제?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넓이가 얘가 된다라 그랬는데, c의 넓이가 x 플러스 4를 c가 결국 인수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정답이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c는 여러분이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3번. 23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쉽죠. 자,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가 이제 0보다 크면 되고, 4k 플러스 4. 그러니까 k는 4분의 5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2번. 2단계는 얘네들을 이제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x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플러스 10. 얘가 이제 허근을 가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1 빼기 3k 빼기 10.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지요.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미안해. k는 마이너스 3보단 크고 4분의 5보단 작다. 이렇게 되니까 정수 k의 개수는 마3, 마2, 마1, 0 해서 1까지 해서 5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4번은 원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3차 방정식에 이제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푸는 거지.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한 근이 이제 2 플러스 i면 또 한 근은 2 마이너스 i가 될 때고, 또 한 근은 이제 알파라고 그냥 놓는 거야. 그럼 이 세 근을 가지고 세 근의 둘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둘이라는 건 둘씩 곱한 것끼리 합이에요. 그러니까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알파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더 곱한 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객관식이었으면 그렇게 풀고, 근데 왜 문제에서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냐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가 또 빠졌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가.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그냥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만약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좀 해주고, 2 플러스 i를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대입을 한 다음에 그 식 정리를 하면은, 자, 요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뭐 24번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는 다 풀어봤고, 생각보다 이제 서술형이 어렵지가 않아서 좀 잘 써놓고 틀린 것들은 좀 고쳐놓도록 해주세요. 이상.